최경입니다. 이번에는요, 번거로운 구체물 조작 활동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4학년 1학기 곱셈과 나눗셈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 과정을 학생들이 무척 어려워합니다. 네. 곱셈구구를 못 외우면 곱셈구구표를 제공해주면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덧셈구구가 느려가지고 덧셈이 힘들면 덧셈구구표를 제공해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인데 하나 곱하는 것이 여기에 옮겨 한꺼번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뭔가 하면 287 곱하기 24인데 이렇게 6번이나 따로따로 곱하는 그 과정이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일이 따로 곱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구체물로 해주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이해하는 데는 진짜 구체물 조작 활동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오기까지 어떤 구체물이 되는가? 3학년 1학기 때요, 20 곱하기 4라는 걸 각각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몇십 몇 곱하기 몇도 각자 수모형을 가지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2가 3번 있고 10이 3번 있구나. 그래서 더하는구나 싶습니다. 몇십 몇 곱하기 몇도 할 수 있어요. 올림이 있어서 낱개를 하면 받아 올림이 되는 거구나까지 수모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각자가 안 되더라도 모둠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보면 1이 3번, 32 3번, 200이 3번 있는 거 구체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자릿수 되면서부터는 구체물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서 20 곱하기 3이 10번 있다라는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한 봉지 안에 14를 넣어가지고요. 10번씩 20번 있다. 아니면 14가 두 번씩 10번 있어서 20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그려진 그림 자료를 활용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미 해서서 그 전에 게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9 곱하기 23이라는 걸 알지만 아이들은 아직 3학년 때 넓이 구하는 방법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9와 20이 곱해진다는 걸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식도 이해가 안 되고 이 과정을 이 그림으로 이해하기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이렇게 스무형을 직접 주기는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나옵니다. 이미 그려진 그림 자료를 활용하는데 아이들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3학년 2학기 때 이게 제일 힘듭니다.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게 53 곱하기 29를 나타내는데요. 이거 50 곱하기 20이라는 거 아이들이 선생님도 설명하기 힘들고 눈으로 보면 알 것 같지만 3학년 2학기에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보십시오. 50 곱하기 20 더하죠. 3 곱하기 20 더하죠. 3 곱하기 9, 50 곱하기 9. 이 과정을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라고 할 때 이때부터 곱셈을 힘들어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번거롭지만 구체물 조작 활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보다는요, 즉 이미 그려진 그림 자료보다는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걸 하는데 수모형을 하거나 아니면 연결 큐브 같은 거를 하는데요. 한꺼번에 놓기가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자료를 쓰는 거거든요.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선이 집중될 수 있게 한눈에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칠판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칠판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넓은 공간이고요. 그럼 칠판을 활용하려면 자석 자료가 필요하겠죠. 칼라 자석이 있습니다.
칼라자석에다가요, 이거는 100이고 이거는 10이고 1이다는 이런 값, 아니면 칼라자석이 없으면 고무자석도 괜찮아요. A4 고무자석을 적당히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비례 자료잖아요. 수모형 같은 거는 1보다 10배가 더 크고 100이 되려면 100보다 10보다 10배가 더 커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10보다 100이 되려면 10의 10배가 되는 넓이를 하려면 칠판에 놓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4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되면 비비례 자료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비례 자료로 활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100을 나타내고 이건 10이고 이건 1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앞에 나와서 각자 232만큼 한 접시에 각자 가지고 가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각자 232를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우리 반에 24명이라면 한 명이 232씩 가지고 갔다면 우리 반 모두 가져간 것은 모두 얼마일까? 그러면 아이들 그래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 그러면 곱셈이 나오죠. 232씩 24명이 가져갔으니까 곱셈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곱셈을 할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것을 칠판에 한 명씩 나와서 붙여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붙여보시고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명이 나와서 231을 이제 붙이라고 안내를 하고, 그 다음 사람도 231을 이렇게 붙이겠죠. 그러면 20명이 쭉 나와서 이렇게 붙일 겁니다. 요 붙일 때 아래에 10명까지 붙이도록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4명도 마저 나와서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2 곱하기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30이 4번 있다는 것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도 4번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32가 4번 있어서 2 곱하기 4, 30 곱하기 4, 200 곱하기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한꺼번에 모두 다 하면 928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232가 20번씩 있는 거 이걸 보게 되겠죠. 2식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식 2번 있거나 아니면 2식 2번이 10번 있거나 아무튼 2 곱하기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30도 20번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도 20번 있다는 걸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합치면 460이고 이 모두를 합하면 5568. 아까 4640 말을 잘했는데 아무튼 학생들은 이걸 보면은요 232 곱하기 24를 곱셈 구구를 6번 해야 된다라는 걸 학생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면 왜 이렇게 일일이 따로 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이나마 해소는 됩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번거로운 활동이지만 사고와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